안녕하십니까. 돈키호테 1권의 1장 첫 번째 구절은 에는 루가르 델라 만차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해석하면은 라 만차의 어느 마을에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쓸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의도적으로 이렇게 마을 이름을 쓰지 않고 어느 마을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 작가 세르반테스가 작품을 마무리하는 시간쯤에 말하자면 돈키호테 2권의 74장에 그 원래 그 돈키호테 작가라고 하는 시데 아메테 베네헬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에론 루가르 델라 만차의 운 루가르로 쓴 이유를 이제 호메로스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게 되죠. 말하자면 호메로스의 고향에 대해서 아직도 그리스의 7마을에서 서로 자기 마을이 호메로스의 고향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호메로스도 유명해지고 또 그 마을들도 계속 언급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는 루가르 델라 만차에서 운 루가르로 썼다는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뭐 그 이름을 쓰지 않고 어느 마을이라고 쓴 이유는 이 서로 각각의 마을들이 우리 마을일 것이다, 우리 마을일 것이다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하는 그런 제 의도가 써 있기 때문에 돈키호테 1권 1장의 첫 번째 구절에 에는 루가르 데라 만차도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이 나중에는 작가가 그런 의도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것은 이제 우리 문학에서 그 암비구에다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애매모호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애매모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그 호메로스의 고향을 가지고 서로 싸우듯이 이 애매모호성을 가지고 작품을 시작한다는 게 돈키호테의 특징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림을 감상할 때, 그림을 그릴 때 구상화로 그렸느냐, 구성화를 감상하느냐와 추상미술을 그리느냐, 추상미술을 감상하느냐의 차이를 요거하고 한번 대입을 시켜도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돈키호테는 첫 번째 구절부터 추상미술로 시작하고 있다. 곡의 효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암비구에다 그 애매모호성을 잘 드러내는 작품 중에 하나가 저는 어린 왕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작품도 작품 처음과 끝에 이러한 그 앰비규티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조종사가 그 사막에 불시착해서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이제 그 일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은 어린 왕자가 그 양을 그려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 그려줬는데 퇴짜를 맞고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과 퇴짜 맞고 그 와중에 이그 조종사는 뭐 저기 엔진도 고쳐야 되고 뭐 급한 상황에서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줄 수가 없고 얼떨게 그림을 하나 그려줬는데 상자 그림이었죠. 구멍이 3개 나 있는 상자 그림. 근데 의외로 이 어린 왕자는 그 그림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도 놀라게 되는 것이었죠. 그 놀람의 순간은 바로 역으로 보면은 조종사가 6살 때 그림 그리기를 그만두었던 사연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6살 이전에 조종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모습이었죠. 본인은 그 그림을 그렇게 그렸는데 사람들은 그게 모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 그런 패턴으로 다른 그림을 설명했을 텐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함으로써 이 사람은 그림 그리기를 6살 때 멈췄었던 것인데, 이제 그래서 이 사막에서 어린 왕자를 만났을 때 그린 그림들, 양그림들도 어쩌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려왔던, 자기 생각해왔던 어떤 그림의 형태라든가 어떤 본질에 대한 설명들이 양으로 표현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얼떨결에, 그러니까 6살 이전에 어떤 본능이 이 드러난 것은 그 상자에 구멍이 3개 나 있는 그런 그림이었다는 차원에서는 이 조종사의 어렸을 때 그것이 다시 발현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그 어린 왕자가 만족했다는 것은 이 상자의 구멍 3개는 그야말로 양그림이 아닌 애매모호성의 상징이죠. 그걸 어떤 사람이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양이 있을 수도 있고 소가 있을 수도 있고, 양의 수가 1마리 있을 수도 있고 2마리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상상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편 어린 왕자의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종사 같이 있는 상황에서 어린 왕자가 이제 떠나게 되죠. 떠나면서 아쉬움에 너희 별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어린 왕자는 이 수많은 별 중에서 자기 자신의 별이 너무 작아서 정확하게 지정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해 줬죠. 그러면서 참, 이게 더 낫겠다. 이게 더 나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저씨가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어딘가인가는 나의 별, 저의 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린 왕자가 저기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즐거워할 테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그 수많은 별의 어떤 상황을 오픈해 놓고 어린 왕자의 별을 지정하지 않은 것이죠. 이 또한 금방 그 돈키호테에서 에는 루가르 델라 만차에 얼마나 많은 마을이 있겠습니까? 그 마을을 한 마을에라고 함으로써 지정해 놓지 않았다는 것과 같이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설명이 된 건데요. 이 애매모호성의 특징은 아까 어린 왕자에서도 본 것처럼 해석의 다양성을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 별들 중에서 어느 별이라고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별은 항상 있는 동안에는 어린 왕자는 그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이 돈키호테의 그 해석의 다양성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늘 다양하게 있었던 거고, 작품 안에서도 뭐 어린이라든가 뭐 청소년, 뭐 어른, 노인들이 다양하게 이 작품을 해석하고 각자 그 반응도 다르다는 것도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모든 국가 그리고 모든 세계 여러 나라 시대와 구분 없이 이 작품이 읽혀지고 다시 해석되고 비평되고 재해석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 작품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편 돈키호테와 작품 돈키호테 그리고 세르반테스가 계속 언급되죠. 그래서 이들이 그 영원성 아니면 이 작품이 명작으로서의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원인, 근간, 원동력은 바로 이 암비구에다 애매모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에 그 돈키호테의 그 첫 구절 중에서 에는 루가르 데라 만차를 갖고 암비구에다 애매모호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